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현재 에코프로 여러분들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다 같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에코프로가 과연 이 자식이 지금 뉴스를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좀 반등의 기조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매수가가 위에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혹시라도 이번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건지 상당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의 수요일날 기준으로 분석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타점 신호 관련돼서 너무 많은 문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돈 받는 거 아니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지만 타점 신호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종목 외에도 여기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가 종목들은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분석을 들어갈 건데 저도 큰 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에코프로가 미션을 첫 번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의 차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설정해 놓은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이 바로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미션도 아직 이거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했을 때 완전히 캔들 자체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미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일단 에코프로가 차트를 좀 줄여 봤을 때요, 어쨌든 간에 전 저점이라고 했었을 때 최초 시세가 나왔던 그 라인에서 지금 한번 버텨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으로 이런 식으로 막 꼬챙이를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캔들의 형태보다는 아마 이 이동평균선하고 이렇게 캔들이 만나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 조금 만들어지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돌파를 시도하는 두 번째 미션이라기보다는 캔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이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타고 올라가는 정배열의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와주기를 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차트를 뒷받침해줄 뉴스, 즉 근거가 있어야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요 뉴스를 다 보셨을 겁니다. 1.2조 유상증자 관련돼 가지고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좀 저는 그렇습니다.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던 거는 6월 30날 이날이었죠. 어차피 주가가 지금 다 빠진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제동 걸어봤자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얘가 유상증자를 가지고 나왔던 날,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을 걸 거다라고 찌라시가 막 돌다가 제동 걸었던 게 이때쯤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자, 그럼 왜 제동을 걸었나? 유상증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에 제동을 건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형식이거나 아니면 거짓을 기재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가 안 됐거나 뭐 불분명한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시킬 수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명확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 그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확보, 사실 이게 제일 컸었죠. 그리고 원재료 매입이랑 운영자금 그리고 시설자금에 투입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글쎄요 뭐에 제동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시설자금 투입한다는 거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둘이 비교했었을 때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부채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갚겠다라는 목적성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좀 여의가 없긴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동을 받았지만 어쨌든 나중에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이 지금 현재 이미 우리나라 점유율이 30%가 넘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공격적인 투자, 그걸 하겠다라고 했던 게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솔직히 유상증자 관련된 그 이슈가 주가의 반영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유상증자를 다 성공적으로 100% 채운 상태에서 그 자금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당연히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배정을 통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랬을 때 회사에 돈이 없나? 당연히 그렇게 봤을 때는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그 악재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면서 어떤 지지선이라는 거를, 그런 라인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합니다. 에코프로의 영광의 시대가 있었던 것만큼 지금 그때 영광의 시대만큼은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원자재로 봤을 때 니켈 배터리는 아직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를 그래서 연락에 지금 발명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니켈이라는 거를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그것도 최대 재련소에 지분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가만 심하게 빠지지 않는다 한다 그랬을 때 금융감독원 제동도 잘 해가지고 해 나간다 그러면 8월달 9월달에 있을 에코프로의 그 유상증자를 100%를 다 채워가지고 자금을 마련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방면이 있거든요. 유상증자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해하지는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서 에코프로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더 미래지향적으로, 왜?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요, 대기업 쪽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기대가 될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옆으로 횡보 추세로 바뀌는 와중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다라는 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 미션부터 성공을 하자. 요 구간에서 올라오든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에코프로 주주님들께서 지금 현재 기다림의 미학이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 아니고선 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12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물렸을 때 저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매매하는 거에 좀 집중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때 물렸던 종목이 한 달에서 두 달은 기본이가 세 달 정도까지였나?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냥 참고 기다렸는데 두 달부터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종목들로 좀 매매를 하면서 금액이 이제 메인 종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잘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돌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사실 심리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새로 또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죠. 어쨌든 구독을 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지만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한 통만 보내셨을 때 타점 신호는 공유해 드린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에코프로는 당연한 거고 여기 있는 종목들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돈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딩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사실 뭐 지금 세력이 그지 같은 세력이다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세력주거든요. 그래서 세력주는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신 다음에 에코프로의 현재 여기서 어떤 수급이 들어왔는지랑 그리고 코스닥 지금 현재 상황 한번 보고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에는 뭔가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금투, 투신 쪽에서도.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바로 전날 화요일날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어라?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 안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지금 시장이 화끈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밤에 PPI가 또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생산을 하는 애들의 물가 지수. 즉 원자재 가격이 이제 비싸졌을 때 생산하는 애들, 뭐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1,000원 주고 물티슈를 샀는데 원래 이거를 생산했던 애들이 500원 정도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근데 이게 600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은 나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PPI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CPI가 적정하게 나왔는데 PPI는 상회를 나왔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상방으로 올려쳐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를 잘 지켜주려면 그래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지겠죠.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상방으로 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깨지면 이거 좀 상당히 무섭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반 치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전반적으로 봐야 되니까 영상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에코프로를 저는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위에서 한참 위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버티기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에코프로의 타점 신호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근처의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타점 신호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 지금처럼 증시가 좋을 때 수익 많이 챙겨야겠죠. 증시가 구리면은 수익 챙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수급입니다.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010-7666-8354. 예, 여러분들 에코프로 일단 지금 시장이 괜찮아가지고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